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다마니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오늘도 목이 조이는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2개월 사이에 체중이 10kg 넘게 줄었다고 하네요. 목 쪽의 증상뿐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는 것이 불편해 보였고 등 쪽으로도 무언가 꽉 차 있는 느낌도 있어서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담적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겼다고 짐작하고 똑바로 누워서 배를 진찰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중안 부위에 굳어진 것이 관찰되었고 혀에서도 두꺼운 설태와 치은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담적을 치료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좋아지면 목의 증상과 가슴과 등의 증상도 같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이 조이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지만 꼭 이런 증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래가 낀 느낌, 가래는 아닌데 무언가 걸려있는 느낌, 목이 쇠하면서 아픈 느낌, 따가운 통증, 목소리의 변화, 장기침 등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점막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 따가울 수도 있고 따갑고 쓰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목구멍에서 식도를 따라서 명치까지 증상이 생기겠죠. 심하면 목에서 명치까지 모든 부위에서 다 증상이 있겠지만 목에서만, 명치에서만, 가슴에서만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가슴 가운데 부위가 아니라 좌우로 벗어난 부위에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관련 신경이 등 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위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의 염증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식도의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것은 전체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불편 증상은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염증은 별로 없는 상태를 GERD, 거드라고 부르죠. 거드가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목이 조이는 느낌이나 목의 이물감, 장기침 때문에 한의원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내시경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신경 쓸 일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병이냐면서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한 부위, 양상, 검사 소견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고 언제 증상이 생기는지, 어떤 부위에 생기는지,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가 식도 부위와 일치할수록 위산역류 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할수록 위내시경 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뚜렷하게 보일수록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했을 때 좋아질수록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긴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 경향성에서 하나씩 빠질수록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만약 증상의 양상이 다른 질환부터 의심해야 할 정도라면 혹시 다른 병 중에 무엇 때문에 생긴 증상일까 생각을 해서 진단합니다. 비염, 갑상선 질환, 틱 증상, 상위 경추의 편의 등 다양한 원인을 검사,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셨을 때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해보았는지도 꼭 확인을 합니다. 이미 검사도 해보았고 치료도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은 배제하고 진단합니다. 목의 이물감, 목에 조이는 느낌, 가래 낀 느낌, 이런 증상이 소화 상태나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발생하거나 심해진다면 이는 호흡기 병보다는 소화기 병부터 의심을 해야 합니다. 식도에 염증이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 식도에 염증이 없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봅니다. 식도에 염증이 있을 때 보통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 같은 약을 먹었을 때 좋아지는 편입니다. 이런 약을 먹고 잘 나은 분들은 한의원까지 잘 안 옵니다. 잘 안 나은 분들이 오시죠. 그럼 안 나은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습니다. 점막의 염증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점막 재생 치료를 통해 해결합니다. 자꾸 재발하는 분들은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져서 위산 역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니 담적을 없애는 치료를 통해 해결합니다.
식도에 염증이 없는 분들은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었을 때 무반응 또는 더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런 분들은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져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적 치료로 해결을 합니다. 담적도 있으면서 점막에 염증까지 생긴 분들보단 병이 덜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더 짧은 편입니다. 점막 재생 치료로 해결하는 분들은 점막이 자극되는 증상을 심하게 표현합니다. 물만 먹어도 가슴이 따갑다거나 화끈거린다. 사과나 토마토 같은 약간 신맛 나는 것을 먹어도 아파서 못 먹습니다. 새벽에 따가워서 잠을 깬다거나 속이 비면 아파서 꼭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상피화생, 발해식도 진단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편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으로 자극에 예민한 상태인 위식도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담적 치료로 해결되는 분들은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해진 소화력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답답하면서 위산 역류가 생기기 쉽죠. 위내시경 검사를 해도 별로 염증이 없는 분들이 많았고 식도염이 있어도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적이 있는 분들은 배를 진찰했을 때 배에 굳어진 부위가 관찰됩니다. 치료해서 좋아지면 이 굳어진 부위가 사라지면서 증상도 좋아지더군요. 목에 조이는 느낌이나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 이런 증상이 식도염을 떠올릴 수 있는 증상과 함께 생기거나 소화력, 음식과 관련하여 생긴다면 우선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하세요. 한의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도염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소화 상태와 관련하지 않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어떤 검사를 해보았는지, 어떤 치료를 해보았는지를 살펴본 후 치료를 시작합니다. 여러 검사와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정신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라면 한의원에서 먼저 치료를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혀 식도염이나 소화 상태와 관련이 없으면서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있을 땐 상위경추의 편의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